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9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한 주제는 이상 경제장관 회의에 경제부 총리 모두 발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3월 8일 날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제부 총리의 모두 발언이 있었던 건데, 제가 이렇게 해당 모두 발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요즘에 이제 해당 음, 비상경제장관 회의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경제장관 회의 통해서 이런 모두 발언 내용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어서 짧은 시간 내에요. 예, 그래서 유용하게 지금 보고 있는 자료인데요. 해당 자료를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 지난해 고용 시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로요. 취업자의 증가 81.6만 명이었죠. 취업자의 증가와 실업률 2.9%, 2000년 이후 각각 최고 및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고용률 62.1%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일상회복 과정에서 이례적 호조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올해도 고용률과 실업률은요,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된 82만 명 플러스죠. 그래서 올해 플러스 10만 명 내로 상당 폭이 둔화될 것 같다고 그렇게 예견을 하네요. 그리고 전체 취업자 수는 단기 추세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에 이제 고용 호조에 따른 통계적 기조 효과, 그리고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경기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기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취업자의 증가폭 축소, 그리고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요. 체감되는 고용 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쭉 보시면 이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요. 고용 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 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관계 부처와 함께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고 하고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도 적기에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일자리 사업 신속 집행 점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정부는 경기 고용 둔화 여건을 감안해서요. 올해 일자리 예산 14.9조 원이죠. 14.9조 원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은요. 작년보다 14,000명이 확대하여 금년 총 104.4만 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고 연초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년 2월 말까지 작년보다 높은 수준인 82.8만 명이네요. 해당 채용을 완료하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1분기에 92.4만 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인데 다음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최근 고용 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서는 빈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인력난 호소가 어, 큰 제조업이죠. 그리고 물류 특히 크죠. 그리고 운송 등 6대 업종을 선정해서 각각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요.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 외국 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서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업 보시면요. 여기 용접, 도장 등 생산 인력 양성 2023년에 2,000명인데요. 양성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 센터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0명 수준의 조선업 외국 인력 쿼터 한시적 신설에서요. 어, 원화청 협업을 통한 직접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신속히 공급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보건복지업은 5년 이상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요. 승급제 시범 사업을 실시해서 경력 개발 경로를 다양화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급자죠.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하는 등 업무 강도를 완화해서 인력 유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물류업에 대해서 보시면 물류업은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해서 근로자 업무 부담을 개선하고요. 금년부터 방문 동포에 대해서도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농업의 경우 도시의 유휴 인력이 농촌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올해부터 도농 인력 플랫폼 통해 초광역 단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 중 청년 농 4,000명을 선발해서요. 선발을 해서 창업 준비부터 농지 공급, 고 자금 지원 등 연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 나왔는데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최근 조선업 같은 경우는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되었죠. 하청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서요. 2023년 말 기준으로 1.4만 명의 생산 인력 부족이 전망된다고 하고요. 이에 이제 지난 2월 17일 날 조선업 원화청 기업과 정부 지자체는 조선업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해당 협약이죠.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패키지로 마련해서 조선업, 하청의 성실한 협력 이행을 전제로요. 인력 부족과 경영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신규 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하청업체 재직 근로자 대상 자산 형성 지원 사업 2년 만기 총 800만 원인데요. 이 자산 사업을 신설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하청 근로자의 복지 재원으로 활용되는 공동 근로복지 기금은요.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 근로 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또한 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취업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채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요. 방역 단위 취업 허브 구축을 통해 일자리 매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요. 아울러 당장 시급한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서요. 고용, 그리고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에 한해서 고용보험 사업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그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어떻게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해당
제가 자료를 처음 접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러모로 지금 현재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어느 정도의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비상경제 체제 하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여러모로 아직은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것 같습니다. 특히 실업률, 취업자 증가 이런 부분이 최고 및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당 호조세가 있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